예,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올라온 김양성입니다. 이제 경상대학교는 이제 진주라 천리길 굉장히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방송대 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송대 학습관에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입학을 해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희 대학에도 방송대 입학하셔가지고 졸업하시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방송대에 입학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봤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송대가 대학의 미래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경상대학에서 이 옆에 경남과기대하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 거점 대학을 키운다고 해서 대학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대학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대하고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을 혁신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형식이 이런 방식인지 모르고 이제 앞에 앉아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수님들이 P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 내용보다도 이렇게 조금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마 들으신 분들이 듣기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이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학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좀 불편한 얘기죠. 특히 이제 이 경남은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 소멸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는 학교 다 문 닫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데 아까 제가 이제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하고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요구나 수요가 달라요. 경남과기대에 간 학생들은 약간 직업 교육적인 수요를 원하는 학생들이고 경상대학은 이제 인문교양 중심의 또는 학문 재생산 또는 인문 교양 중심의 대학인데 이걸 합쳐놓으면 이제 중간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학생들이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합치는 쪽으로 가지 말고 기존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놓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형으로 이거를 엮어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대학을 이제 좀 유연하게 편성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이제 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선진적인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 체제를 좀 설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제목이 공유형 대학 네트워크와 이제 방송대 역할 이런 건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부 관련 일도 하고 이렇게 토론회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게 대학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하버드 대학의 1년 예산이 산단 회계 빼고 한 5조 5천억인가 1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립대학 예산도 한 1년에 한 2, 3조씩 됩니다. 큰 대학은 4조 넘고 이제 거기 연구비까지 합치면 7조 8조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가 넘었어요. 한 두 개 대학 지원하면 미국에 2개 대학 지원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손 탁 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이 서울대학이 이제 산단회계 합쳐서 1조 5천억 정도 되나? 그러니까 서울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조 7천억, 5천억 이 정도 가지고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나라 핀란드 같은 대학들을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을 찍을 때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인공위성을 다 묶어가지고 거기 망원경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
라는 방식대로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들을 전체로 묶어가지고 그 대학들의 자원을 전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 100% 검증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이제 대학이 그 갖는 가치가 뭔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조금 그 교육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육을 받은 효과가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이제 아까 관료 쪽 입장은 대학이 필요 없다. 그리고 대학이 자꾸 이제 지역을 혁신해라.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혁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대학의 교육 과정으로 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공한 대학은 제가 한 군데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학 교육이 그래도 나름대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나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 때부터 대학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기업가들 입장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쓰면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잘하나, 그러니까 잡 퍼포먼스, 어떤 직무의 역량이 뛰어나가를 봤더니 뭐 대졸 고졸 차이도 별로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명문대 출신도 차이가 없고, 학점은 더더군다나 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게 지금까지 이제 한 100년 정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대학을 왜 다니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우리가 직면하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주승래 위원도 말씀하시고 김동연 부총님도 말씀하신 게 그 미네르바 대학, 이게 이제 아주 불편한 사례입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일종의 학위장사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는 이 방송대학에서 하는 방식 때처럼 합니다. 그런데 방송대학보다 훨씬 인프라가 안 좋아요. 이 방송대학을 그 아까 사이버 대학이나 뭐 온라인 컨텐츠가 그 이제 대학 교육을 그 완전히 뒤집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하고, 방송대학 방식으로 이거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2학점 정도는 온라인으로 하고 1학점 정도는 모여서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학이 왜 필요한가가 좀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학위장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졸업장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너 졸업장 필요 없으니까 대학 가지 마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대학이 가진 경제적 효과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대학이 이제 대학을 물론 이제 졸업장이라고 하는 그 효과죠. 그 이제 말고 이제 그거 외에 대학을 나오면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고 사회를 혁신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은 가르쳐주는 대학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그런데 그거 말고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미국은 이제 그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3만 불이 넘고, 이제 주립대학도 이제 인스테이트 해서 한 그러니까 10,000불 정도가 되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고 졸업을 하는데 이제 엄청난 빚을 지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거나 우버 택시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져.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지는데, 그런데 왜 대학을 가느냐라고 이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경제 위기가 됐을 때 대졸자가 늦게 잘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졸자들이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지속시킨
그다음에 대졸자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미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역사를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60년대 경제 성장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학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하면 이제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대규모 노동자들 필요로 하는데 노동자들 관리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통제하는 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설득이 돼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학이 성장을 합니다. 70년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졸자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은 대학 정원을 억제하는 이런 과정이었으니까 70년대는 대학을 졸업만 하면 그냥 거의 뭐 기업에서 다 데려갈 정도로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80년대에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진 거죠. 그런데 90년대 이제 소위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 때 5.31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을 이제 확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원고에도 나왔으면 제가 이게 방송대 역사와 관련된 논문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본 건데 또 뭐 다른 데서 본 거하고도 일치하는데 이주호 장관이죠. 그분이 이제 쓴 원고를 제가 봤는데 94년인가 쓴 원고인데 그때 이미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대 역사 그 관련 분도 94년에 이미 이제 인구가 줄 거다라는 그 예측을 했는데 정책이 뭐가 나왔냐면 대학을 확 늘리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방송대가 또 위기를 좀 이제 맞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확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느리면 대학 간에 경쟁해가지고 대학들끼리 경쟁을 하면 이제 저기 기존의 이 뭐랄까 서열 체제도 바뀌고 정말 열심히 하는 대학은 살아남고 열심히 하지 않은 대학은 죽을 거다라는 이런 상상을 하신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 이제 정원을 확 늘렸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다 갔어요. 대학을 다 갔습니다. 왜 안 갈 수밖에 없죠. 왜 가냐?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 시장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것과 졸업하지 않은 것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4년제 대학들이 점점 학생이 안 오니까 이제 전문대학 학과를 전부 개설을 합니다. 전문대학 개설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은 거의 사실상 전문대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전문대학에 가서 배우면 되는 거를 왜 4년 대학을 가야 되느냐? 여기 임금 격차. 현실적으로 전문대학 출신과 4년제 대학의 출신의 임금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대학을 이제 그런 이유로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197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뭐 대학 다닐 때 읽은 책인데요. 학교는 죽었다는 책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학교는 없어져도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학생만 연결해주면 대학들이 뭐 학교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뭐 그런 상상을 해서인지 아까 뭐 대학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온라인 콘텐츠로 다 대체하면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학생들은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로 대학을 갑니다. 가서 친구도 만나고 사람도 사귀고 사회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총장님들이 이제 저는 옛날에 우리 대학 총장님한테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 요구를 잘 맞춰줘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런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들이 왜 3만 불 이렇게 하냐면 미국의 대학들이 시골에 있어요 주로.
근데 시골에 왜 대학들이 가냐면 그 대학 자체 내 문화 시설이나 체육 스포츠 시설을 아무튼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놀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대학에 그 외교관 하신 분이 뭐 우리 대학에 이제 소빙 요원으로 오셔가지고 식사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외교관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문사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나 이런 거는 다 시험 봐갖고 다 하는데 한국 외교관들이 외국 외교관들하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외교관들이 이제 아쉬운 얘기 할 때 하기 전에 그 아쉬운 얘기를 한 10분 한대요. 그러면 그 전에 50분은 뭘 하냐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대요. 뭐 요즘 뭐가 유행이고 뭐 읽어봤냐, 뭐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송대는 일단 연령이 높지만 우리는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철이 없어서 들어온 애들인데 일단 대학에 오면 애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애들한테 이제 인생이 뭐고 이 동기를 부여해줘야 돼요. 전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전문대학이 하는 역할이 직업교육은 정말 한 30%도 안 돼요. 전문대학에 가는 애들은 집이 어렵고 이런 애들이 대학을 가는데 얘네들한테 용기를 주고 앞으로 직업을 네가 가져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한 70%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면 이제 구조개혁을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구조개혁을 하면 아까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대학이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대학을 걱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대학 같지 않는 대학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 교육에 이제 뭐 오늘 대교육 사무국장님 나중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대학의 어떤 질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적인 수준의 질 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는 목적이 우리나라는 조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정부가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잘했다고 그러고 학교 많이 없애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역 혁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학이 정말 지역의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대학이 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을 개도해가지고 지역을 혁신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남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대학의 어떤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또 그 우리 남해 대학이 있었어요. 남해 대학이 있었는데 남해 대학에 그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뭐 어떤 균형 발전 이런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지역이 이제 소멸해서 대학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단순히 구조 개혁을 할 거기보다는 물론 이제 대학이 지방에 있다 보면 경상대 같은 경우도 거점 대학이고 나름대로 교수 수도 800명이나 되고 그런데도 저희가 교양 강좌나 이렇게 좋은 교양 강좌를 하려면 서울에서 좋은 강사들이 와야 되는데 잘 안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 있지만 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뭐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 저도 사실 한 달에 15,000원씩 주고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코스를 이렇게 듣는 강좌를 매일 30분씩 듣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페인 여행 가려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24강짜리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이제 좋은데 정부가 이제 무기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대체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무기 정말 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방송대 방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이 이제 소멸하고 지역 대학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그냥 너무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정리하는 과정 말고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유수한 사립대학도 어떤 개별 대학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맞춰주지 못합니다. 제가 폴리텍
그 학장님을 한 분 아는데 폴리텍 학장님도 서울대학 졸업생이 폴리텍을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하죠. 학생들한테 대학을 그만두고 폴리텍 가지 말고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을 갖고 폴리텍을 가라. 그게 현실이다. 근데 만약에 대학을 다니면서 폴리텍에 와서 학점을 들을 수 있으면 학생들은 훨씬 더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폴리텍 학생들이 이제 폴리텍만 나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업가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요구하면 어떤 인재를 원하냐고 물어보면요. 기술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학생들보다는 인성, 우리나라에서 인성, 미국에서는 교양, 이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수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방송대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에 일본하고 사례를 비교를 보니까 일본은 등록 형태나 학사 운영이나 다른 대학과의 연계 이런 부분이 일본 방송대학이 훨씬 더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연계가 필요하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나설 때 방송대 총장님께서 우리 저기 MOU 맺자. 경상대하고 MOU 맺자. 그래서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공급하고 뭐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국에 있는 이게 우리 국립대 네트워크 얘기도 나오고 공유형 대학체도 나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시면 굉장히 방송대도 발전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